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배점이 2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두 문제가 있는데 이 두 문제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보니까 거래처별 납품 현황이라는 이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읽어보면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래요. 이걸 가지고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어라 그거죠. 그때 이제 거래 일자라는 거는 필터에 갖다 놓고요. 품목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이제 행에다 갖다 놓고 거래처는 이제 열로 처리하고 그리고 값세는 이제 납품 총액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의 위치는 동일한 시트 A의 21번에서 시작하시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 만들 건데 피벗 테이블 만들 때는 지금 이 데이터를 가져갈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 칸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이 엑셀에다가 삽입하는 거기 때문에 삽입이라는 이 메뉴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삽입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게 되면 피벗 테이블하고 맨 앞에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피벗 테이블 클릭해 주고요.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아무 칸이나 선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분석할 데이터 범위가 이렇게 쭉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 어디다가 집어넣을 건지 그 위치를 선택하래요. 우리는 기존 시트에다가 집어넣을 거죠. 왜? 문제에서 동일한 시트 A의 21번에서 시작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에 집어넣겠다 찍어주고요. 그 위치는 A의 21번 셀이다 해서 여기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떴죠. 그럼 얘를 보고 이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거래 일자는 필터에 갖다 놔라. 그러면 거래 일자하고 여기 있으니까 이 거래 일자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필터에 갖다 놓고요. 그 다음은 품목은 행에다 갖다 놓으래요. 자, 품목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 행에다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는 열로 처리하래요. 자, 거래처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열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값이요. 값에는 납품총액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납품총액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시그마 값으로 갖다 놔주면 되겠죠. 이렇게 시그마 값으로 갖다 놨을 때 얘가 지금 합계로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평균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평균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이 피벗 테이블을 봤을 때 지금 이곳에 이제 금액들이 쭉쭉 써져 있는데 얘네들은 뭐다? 납품 총액의 합계가 지금 나온 거고 평균으로 이제 고쳐줘야 돼요. 해서 이 값들이 써져 있는 곳 어디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아무 칸이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가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합계다, 개수다, 평균이다, 최대값, 최소값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 중에서 우리는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평균을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 값들이 이제 평균 값으로 전부 다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제목도 납품총액의 평균이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지시사항도 전부 다 끝난 거죠. A의 2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그렇게 지정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 좀 잡아보자고요. 우리가 피벗 테이블 만들어진 곳 중에서 아무 칸이나 선택을 해주고요. 그 맨 위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도구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얘는 지금처럼 우리가 셀 포인터를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 그곳에 갖다 놨기 때문에 얘가 생기는 거고 다른 곳 비어있는 셀 있죠. 이런데 아무 때나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런 메뉴가 없어요. 위에 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 이 곳 중에서 어디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도구하고 여기 이제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피벗 테이블 도구하고 여기 선택해주고 그곳에서 이제 우리 디자인으로 들어가주면 돼요. 이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레이아웃하고 이곳에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문제에서도 보고서 레이아웃을 우리 개요 형식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거 선택해주고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는 거 클릭만 해주면 끝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지시사항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시사항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여기 오른쪽 끝에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총합계하고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 둘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열의 총합계만 설정해라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피벗 테이블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디자인에 보게 되면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이곳에 보게 되면 총합계하고 있습니다. 이 총합계라는 거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겠습니다 해서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오른쪽에 있던 행의 총합계가 싹 다 사라지고 각각의 열마다 총합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의 총합계가 이렇게 이제 계산돼서 표시가 돼요.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빈셀은 별표 기호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처럼 값이 없는 곳 있죠? 이런 곳, 이렇게 비어있는 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빈셀에다가 별표 기호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피벗 테이블 중에서 아무 곳이나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피벗 테이블 옵션하고 있습니다. 이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가주면 돼요.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아래쪽에 빈셀 표시하고 있습니다. 빈셀은 뭘로 표시해달라? 별표로 표시해주세요.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선택해주고 나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비어있는 셀은 전부 다 이제 별표가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갔죠. 들어가면 이 지시사항도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시사항이요. 문제 보니까 값 영역에 그랬습니다. 값 영역 그러면 실제 데이터 값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은 값페이지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셀 서식 대여 상자가 있대요. 거기서 숫자 범주에 들어가서 우리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사용이라는 거 요거를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데이터 값이 써져 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 칸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주면 돼요. 그래서 값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값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표시 형식이라고 있죠. 그래서 문제 시킨 대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표시 형식이 있다. 이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 중에 숫자요. 여기 보게 되면 범주 써져 있죠. 이곳에서 숫자 이제 선택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이라는 거 요거 이제 지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이라는 거 요거 이제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설정했으니까 또 확인이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이 값들마다 천 단위 구분기호가 다 들어갔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지막 지시사항까지 전부 다 끝냈습니다. 지금 여기 피벗 테이블에서 우리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몇 가지만 더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피벗 테이블 옵션 좀 보자고요. 피벗 테이블 아까 옵션에 들어가서 우리가 빈셀 표시하겠다. 빈셀을 별표로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거 표시했는데 이거 말고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오류값 표시. 오류값이 있을 때 오류값을 뭘로 표시해라. 그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라. 요것도 이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요약 및 필터라는 요 탭으로 좀 이동 좀 해보자고요. 자, 요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처럼 총합계 해서 행의 총합계 표시해야겠다. 열의 총합계 표시하겠다 해서 여기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서 총합계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해제해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약 및 필터라는 요 탭이랑 레이아웃 및 서식이라는 탭, 요 두 개 탭은 여러분들이 요 내용이 이곳에 들어있구나 꼭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자, 일단은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먼저 이동부터 하자고요.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자, 문제 좀 읽어보자고요. 문제 읽어보니까 상공, 가구, 판매 현황이라는 이 표가 있대요. 지금 이 표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판매가가 B의 4번 셀에 들어있대요. B의 4번이다. 그럼 지금 여기 20만원 하고 구해놓은 이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이 값이 다음과 같이 이제 변동하는 경우 이익금이 이제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 시나리오를 작성해라. 이익금은 2의 6번 셀에 있대요. 그래서 2의 6번 셀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익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게 요 판매가가 만약에 지금은 20만 원이지만 요 금액이 만약에 15만 원이 됐을 때 그때 이익금은 얼마인지 또 요 판매가가 25만 원일 때 이익금은 얼마인지 그걸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작성하는 문제가 나는데, 시나리오 할 때도 여러분들이 딱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문제상에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있냐 없냐, 그거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시나리오 들어가기 전에 이름 정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작성해 줘야 됩니다. 해서 문제 시나리오가 나오면 뭘 해라?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있냐 없냐, 그거 먼저 찾아라. 해서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셀 이름을 정의하시오, 그렇게 나왔죠. B의 4번 셀은 이제 판매가로 이름 정의하고, 2의 6번 셀은 이익금으로 그렇게 정의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B의 4번 셀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름 정의할 때 요 이름 상자에서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판매가 우리가 한글로 직접 써주면 되죠. 이름 쓰고 나서 엔터 꼭 눌러야 우리 이름 정의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의 6번 셀 요거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이름은 이익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글씨 써주고 엔터요. 만약에 여기서 이름 정의하다가 이름 정의한 거 여기 찍어보니까 판매가라고 떴죠. 그리고 이익금을 찍어보니까 여기 이익금하고 떴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익금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오타가 생겼다, 이름 정의 잘못했다 그랬을 때 어디 가서 고쳐요? 우리 수식이라는 요 메뉴요. 요 수식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이름 관리자 하고 있습니다.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만약에 잘못된 게 있을 때 우리가 삭제하고 다시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편집해서 사용하든지 그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름 정의 잘못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수정할 수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름 정의 다 했으니까 이제 시나리오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시나리오 들어갈 때 일단은 판매가가 이제 변경이 될 때마다 이제 이익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금이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요 셀을 찍고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 좀 들어가자고요. 시나리오 들어갈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가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요 가상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시나리오 관리자 하고 있어요. 시나리오 관리자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시나리오 관리자가 뜨는데, 지금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뜨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추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이요.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 시나리오 이름 써라, 그렇게 나타나요. 우리 시나리오 1번 보니까 시나리오 이름 뭘로 해라? 판매가 인상으로 해라. 그리고 판매가를 25만원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해서 여기다가 시나리오 이름 판매가 인상이라고 써주고요. 우리 변경셀이요. 지금 판매가를 25만원으로 그렇게 설정하라 그랬죠. 원래 판매가는 20만원이에요. 해서 여기 있는 B의 4번 셀 여기서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 B의 4번 셀에 지금 현재 20만원 들어있다, 그렇게 보여줘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25만원을 고칠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싹 다 지우고 25만원 하고 써주면 돼요. 25만원 써주고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작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도 만들어야 되니까 추가 버튼이요. 그래서 추가 버튼 눌러주고 시나리오 이름은 우리 판매가 인하라고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 써주면 되죠. 그때 이제 판매가를 얼마로 고쳐라? 우리 15만원으로 고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시나리오 만들면서 B의 4번을 여기다 찍어놨기 때문에 B의 4번하고 자동으로 떠요. 뜨면 그냥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눌러주게 되면 지금처럼 원래 20만원 들어있다, 그렇게 보여줘요. 이거를 이제 얼마로? 15만원으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죠. 그럼 판매가 여기 있는 거 싹 다 지워주고요. 여기다 이제 15만원 하고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시나리오가 두 개 작성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이제 요약해서 볼 거죠. 그래서 위 시나리오에 의한 그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분석 작업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요약 버튼을 땅 하고 클릭했을 때 여기서 만들어진 시나리오는 이 분석 작업 2번이라는 요 시트 왼쪽에, 요 앞쪽에 이제 생겨야 된다, 그거요. 해서 지금 요약 버튼 누를게요. 요약 버튼 눌렀더니 보고서 종류를 선택해라. 우리가 그냥 시나리오를 요약해서 볼 건지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만들어서 볼 건지 두 개 중에 하나 물어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그러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시나리오 요약해서 볼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판매가가 변할 때마다 지금 현재 값은 20만원이지만 이게 25만원, 15만원 그렇게 이제 변경될 때마다 이익금이 얼마로 이제 변경이 되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과셀은 2의 6번 셀, 요 셀이요. 이렇게 해서 2의 6번 셀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요약하고 분석 작업 2번 시트 왼쪽에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때 이제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짜잔하고 나는데 이 결과값 좀 보자고요. 여기 결과값 보니까 현재 값이 나왔고 판매가 인상 나왔고 판매가 인하가 나오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가는 20만 원일 때 이익금은 지금 이만큼인데 판매가를 만약에 인상을 했어요. 5만 원 인상했더니 이익금이 이만큼이 되고요. 판매가 인하 원래 20만 원이었는데 그걸 이제 5만 원 인하했더니 이익금이 지금처럼 이렇게 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시나리오 다 작성한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작성할 때 정답과 일치해야 된대요. 오자로 인한 부분 점수는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 때 우리 이름 정의했죠? 이런 거 글씨 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나리오 만들 때 시나리오 1번의 이름, 시나리오 2번의 이름 이런 거 썼죠? 이런 거 글씨 틀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중에서 뭐 한 개라도 틀렸다 그러면 부분 점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타 안 나게 여러분들이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분석 작업 두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을 먼저 한다. 우리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꼭 확인해야 되더라. 해서 이름 정의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름 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두 문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잘 안 되거나 헷갈리는 게 있을 때는 꼭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